안녕하세요. 아들과 함께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이태리 6박 여행 다녀왔습니다. 워싱턴 DC 레이건 공항에서 출발해서 이태리 밀란으로 들어갔어요. 밀란에서 기차로 피렌체로 이동했고 거기서 하룻밤 잤습니다. 다음날 렌터카를 빌려서 시에나 근처의 농가 민박이라는 아그리투리스모 한 곳에서 두 밤 잤고요. 피렌체로 다시 나와서 기차 타고 로마로 이동했습니다. 그런 뒤에 로마 에어비앤비에서 세 밤 잤네요. 로마에서 비행기로 뉴욕 거쳐 레이건 공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태리는 워낙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가 많은 나라잖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마치 가본 것 같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장성한 아들과 함께 한 여행이어서 저로서는 매우 뜻이 깊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느꼈던 감사항들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태리 유적으로 처음 만난 것은 밀란 대성당이었습니다. 밀란에서 전철 타고 찾아가 둘러보았습니다. 사진에서 워낙 많이 본 유럽 스타일 성당이어서 친근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여러 개의 큰 돌기둥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세 성직자들은 일반 민중들이 감히 엄두 내기 힘든 어떤 작품이 필요했을 겁니다. 절대 복종에 필요한 권위를 위해서요.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성당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피렌체에 도착해서 본 두오모 성당의 첫인상은 아늑했습니다. 피렌체는 저녁 시간에 도착했어요. 두오모 성당 근처 숙소로 걸어가면서 밤 시간 두오모 성당을 보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밤이어서 그랬겠지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골목을 돌아가면서 보게 된 성당은 아늑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아침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점심시간쯤 두오모 성당 근처는 정말 인산인해가 되더군요. 성당 옆 종탁도 올라가 봤고 성당 내부와 지하 무덤, 박물관, 피렌체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언덕에 올라가도 봤습니다. 피렌체가 번성하게 된 데는 메디치 가문이라는 부호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고 하지요. 피렌체를 제대로 관광하기 위해서는 여러 날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피렌체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이태리 토스카나 지방의 풍광 좋은 아그리투리스모 한 곳이었습니다. 이태리에는 농가 민박으로 세팅된 농촌 지역 여관 이름을 아그리투리스모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토스카나는 전체적으로 낮은 언덕이 계속되는 평원 지형이었어요. 그 언덕 마루마다 고풍스러운 집들이 한두 채씩 보였는데 그것들이 아그리투리스모라는 이름으로 세팅되어 관광객들이 민박집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토스카나 지방 어느 곳을 바라봐도 언덕에서 언덕으로 이어지는 푸른 대지, 참 평화로웠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시에나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어요. 원래 목적지가 아니었거든요. 아들이 토스카나 지역을 자유여행으로 가고 싶어 했던 아그리투리스모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도중에 성벽과 첨탑이 있는 도시가 보이길래 그냥 한번 들려본 곳이 바로 시에나였습니다. 아기자기한 중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르네상스 시절에 피렌체와 시에나는 서로 경쟁 도시였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흑사병이 창궐하는 바람에 시에나 대신에 피렌체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다네요. 시에나 골목골목 아름다웠지만 한때 흑사병에 아픈 기억이 스며있을 골목들을 거닐어 봤습니다. 사방 어느 곳으로 시선을 돌려도 잘 그린 수채화가 연상되는 곳이라고, 그런 멋진 곳이라고 해둘게요. 시에나에 머무르는 동안 중세의 흔적이 남아있는 작은 소도시 한 곳을 더 다녀왔는데
피엔차라는 곳이었습니다. 피엔차 방문은 아침 일찍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도시는 작은데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점심시간쯤에는 주차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피엔차는 토스카나 지역 평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들과 특별한 진미 점심을 같이 했어요. 오리 간을 갈아서 만든 잼과 특별히 고급스러운 버섯 재료로 만든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엄청 맛이 좋았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이태리는 팁이 없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번 토스카나 여행 때 토스카나 지역에는 아카시아 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번 이태리 여행을 떠올리면 아카시아 꽃도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꿀벌들이 아카시아 꽃을 좋아하는데 이태리에도 아카시아 꽃을 따라다니는 양봉인들이 많이 있겠지요. 토스카나 지역 드라이브 중에 사방에 만개한 아카시아 꽃을 보면서 꿀벌들 생각, 꿀벌이 채집하는 향긋한 꿀 냄새를 생각하면서 다녔습니다. 이태리 북서부 토스카나 지역 자유여행을 마치고 피렌체로 나와서 렌터카 반납한 뒤 기차 타고 로마로 갔습니다. 피렌체에서 로마는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기차역에서 에어비앤비 숙소까지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면서 언뜻 보였던 콜로세움의 모습. 한국인으로 태어나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 내가 드디어 로마에 한번 와봤구나. 살다 보니 로마에 와보는 호사를 누리는구나 싶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담 없이 나선 이태리 여행길이었습니다. 원래 로마 여행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진 못했어요. 숙소에 들어와서 그제서야 로마 시내 관광 추천 명소를 검색해 보았는데 그 중에 콜로세움과 근처 유적, 판테온 신전, 브루노 동상이 있는 곳,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는 것이 중요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가능하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콜로세움은 장대했지만 너무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휩쓸려 다니면서 콜로세움 여러 곳을 눈에 담아두고자 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콜로세움 벽체에 구멍들이 몹시 궁금했는데 이유는 석재나 장식품이 붙어있던 흔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점령한 동방의 군주가 로마 시내 유적지의 금속 장식과 석재 장식을 모두 떼어내라 명령하던 그 순간 그 명령을 집행할 때의 소란이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물론 사륙이 자행되던 현장을 보면서 열광했던 로마인들의 함성 소리도 귀에 들리는 듯 했고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최고의 여흥 장소였겠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두려움의 장소였을 겁니다. 조르다노 브루노 동상이 세워진 브루노가 화형을 당했던 캄포 데 피오레를 들렸습니다. 브루노는 무한 우주론을 주장했고 자신의 주장을 끝내 처리하지 않아서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선고받고 1600년에 화형당했던 사람입니다. 브루노가 화형당한 지 400년이 지난 2000년에 되어서야 당시 요한 바오로 2세가 직접 폭력적인 사형 선고와 집행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동상 주변에 가득 찬 노점장들의 모습과 비장한 브루노 표정에서 어떤 불일치를 발견했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려니 생각하면서 브루노에게 인사하고 왔습니다. 판테온은 특별한 느낌을 주는 유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온전하게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건물이라네요. 원래는 모든 신을 위한 재단이었는데 가톨릭 성당으로 개조한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천장 지름이 9m인 원형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이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어낸 인간 종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1시간 정도를 둘러보고 또 둘러보았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광장에 갔습니다. 교황청이 있는 곳이지요. 광장 건물 위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입상들이 눈여겨 보여졌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들이겠지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나 생각했습니다. 나름 기독교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였건 희생이었건 위선이었건 또는 무지였건 이제는 백골이 진토되어 더욱더 사라졌을 개인들입니다. 훗날 웅장한 건물 위쪽에 입상으로 새겨져 서 있는 모습을 덤덤하게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여행 중에 만나고 지나친 사람들에 대한 느낌입니다. 이번 여행 중에 보게 된 관광객들 하나같이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여자는 여자처럼 남자들은 남자처럼 근사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거 보았습니다. 남녀노소 거의 모두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오랫동안 기억될 여행의 순간임을 모두 아는 것입니다. 잘 차려입은 채로 상대방에 보이고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인생 사진을 남기려 하는 모습을 좋게만 보았습니다. 부디 이토록 아름다운 그대들 앞으로도 아름답게 살다 가기를 바랬습니다. 나 또한 그리할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행 중간에 의사소통의 문제로 잠시 아들과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하루 로마 관광은 같이 다니지 말고 따로따로 자유여행하자고 제안하는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하게 아들은 나를 따라다녀 주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아직도 충고해주고 싶은 게 많은 나의 자녀이겠으나 사실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어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잔소리하는 아빠가 아니라 바라봐주고 경청해주고 지지해주는 아빠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의 시간은 조금씩 닫혀지면서 그 대신 아이들의 시간이 훨씬 넓고 밝게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고 함께 해준 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Thank you my son. 고맙다 아빠 아들.